당문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도지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7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임금이라고 알고 있는 요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도, 삿된 도를 창시를 해서 세상을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도지가 보는 관점은 인간의 의식 그리고 철학,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변이다, 화다, 재앙이다, 큰 사고다 이렇게 하면은 눈에 보이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도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체계, 잘못된 철학체계가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천산의 남쪽에서 일어났는데 그 요는 마고성에서 1차로 출성한 자들의 후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고성에서 출성을 할 때 2차에 걸쳐서 정확하게 나누면은 약 3차에 걸쳐서 출성을 했는데 제일 먼저 출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의 제시에 왕래하고 서쪽에 보를 지키는 간에게 수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도의 서쪽 변방에 살면서 부도의 제시에 왕래하고 부도 단군조선에는 이제 세계의 시장과 세계의 재래 행사 천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시에 왕래를 하면서 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쪽의 보를 지키는 간에게 수를 배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은 한이고 칸입니다. 신라의 마립간, 거서간, 간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한, 칸. 우리는 이제 한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칸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렇지만은 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기스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크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을 얘기를 합니다. 보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부도의 경계를 지키는 그러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서쪽을 지키는 수장에게 와서 수를 배웠다, 수학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지금 말하는 수학을 포함하면서 또 다른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 천리학을 수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뭐 좋은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수를 얘기를 합니다. 피타고라스가 우주가 수로 이루어졌다. 천부경도 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삼일신고도 3일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에는 이 수학, 수리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가 수를 배웠는데 근면하게 잘 배우지를 못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학을 오인을 했다.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구수, 수는 1부터 9까지 있죠. 구수가 있습니다. 구수, 5 중의 이치를 잘못 이해했다. 1부터 9까지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것이 5죠. 이 5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요라는 인물이. 그래서 5 외에 8이 곧 1이고 1이 곧 8이라고 잘못 이해를 해서 이 내 제외질이 안으로서 바깥을 제어하는 이치다 라고 주장을 하여 오행의 법을 만든다. 자,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이 수와 중국 사람들의 수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데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한국은 뭐냐? 한국은 3이에요. 3일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3일신고가 3은 곧 1이다 이거거든요. 3이 곧 하나라는 신고, 하느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한민족의 철학세계, 한민족의 수리체계는 3이다. 이 철학체계로 천부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뭐냐? 중국은 2예요. 이것만 아시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은 삼박자입니다. 세계의 음악가들이 우리 한민족의 이제 우리 전통 음악을 듣고서 깜짝 놀란다 그러죠. 어떻게 삼박자가 있냐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먼저 우리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부경이 몇 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81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1은 9 곱하기 9죠. 9는 3 곱하기 3이죠. 천부경의 수리체계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3으로 가고 3이 3, 3은 9, 9, 9, 81. 그러면 이 1이 뭐고 이 3이 뭐냐? 그래서 천부경은 이 1이 이제 이제 완전히 근원이고 한민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인데 원래 한입니다. 하느님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하늘님, 한월님, 정확한 그 근원의 언어는 뭐냐? 한님입니다. 한님. 이 한에서 셋이 나왔다. 이 셋은 하늘, 땅, 사람이죠.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옛날 사람들이 하늘, 땅, 사람이다.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왕이다. 주관하는 존재가 하느님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늘과 땅과 사람이 천지인 이 셋이고, 천부경에 보게 되면은 3에서 이제 조화를 부립니다. 3 곱하기 2를 하면은 6이죠. 그래서 6에서 생을 하고 3 곱하기 3을 하면은 9가 되고, 9에서 운을 하고 6생 7, 8, 9, 운 이렇게 되죠. 3, 4, 3과 4과 성환 5, 7, 2를 만든다. 이 3이 2하고 결합되고 3하고 결합되고 4하고 결합되면서 무수한 조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핵심은 3, 3으로 가고 3, 3은 9, 9에서 운을 해가지고 9, 9, 81, 8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숫자다. 한민족의 수리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은 뭘 기억하시면 되냐? 중국은 2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는 뭘까요? 중국에서 말하는 2는 음양을 뜻합니다. 음양. 그리고 천지예요. 네, 맞습니다. 인이 없습니다. 주역에도 보게 되면은 개사전인가요? 천존지비.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천하도다. 천지인데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은 존귀하고 지비, 땅은 천하도다. 여기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남존여비죠. 이게 기울어진 도예요. 이거는 제대로 된 도가 아니에요. 기울어진 도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서 500년을 갔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그냥 극과 극으로 갔던 시절이 된 겁니다. 주역에는 인이 없습니다. 천지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음양에서 뭐가 나오죠? 사상으로. 그 다음에 8괴가 나오죠. 사상 8괴, 8, 8이 64, 64개의 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중국의 숫자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가 수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근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오수를 오해를 했다. 그리고 1이 곧 8이다라고 생각하고 8이 곧 1이다. 3수, 9수, 81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부도의 법인데 그걸 자기가 잘못 이해를 해서 한민족은 뭐예요? 1이 곧 9고 요가 잘못 이해한 거는 1은 곧 8이다. 라고 이것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에서부터 밖을 제어하는 이치다.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누구를 제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오행의 법을 만들었다. 오행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만물의 근원을 목화, 토, 금, 수 이 5개로 본 것이 오행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냐? 토가 있죠. 토는 뭐예요? 토의 숫자가 5입니다. 동쪽이 목이고 2고 북방이 수 이게 1이고 남방이 화 서쪽이 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 5가 가운데 있고 1, 2, 3, 4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 오행입니다. 그래서 안으로서 밖을 제어한다. 옛날에 보게 되면은 중국의 황제가 황색 옷을 입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근본이 되는 원소를 마고성부터 내려온 거는 뭡니까? 기화수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 불, 바람, 흙 이렇게 네 가지. 불교에서도 지수화풍, 서양에서도 똑같습니다. 물, 불, 바람, 흙. 전 세계가 그렇게 보는데 중국만 목화토금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주의 근본 원소를 찾는데 나무가 들어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토와 금의 차이가 뭐냐 또. 화하고 수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토하고 금을 가루는 차이가 뭐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나중에 유호 씨가 요의 잘못을 반박을 하면서 바로잡아주는 그 해설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요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중심이 되는 철학 체계가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도, 단군조선에 이 반대되는 걸 만들었다. 그것이 뭐냐? 당도입니다. 요가 만든 것을 이제 당도라고 하는데 부도를 본따서 당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나라를 만든 겁니다. 요가 만든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당자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당황할 당자예요. 부도와 대립하는 당도를 만들고 자 부도에서는 사원소설이죠. 마고성에서부터 시작된 기, 화, 수, 토 철학책인데 오를 잘못 이해를 해갖고 오행이라는 것을 잘못 만들었다. 이 바로 목화토금수죠. 이 부도의 당군 할아버지는 천웅지도 요는 제왕지도를 만들었다. 안으로서 밖을 제어하는 이치다. 이 오가 중심이다. 이 오는 뭐냐? 오가 제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제왕을 칭하고 스스로 중심이라고 칭하고 제후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 요가 하기 시작했다. 잘못된 철학 체계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제왕지도를 만들고 세 번째가 우주의 순환에 어긋나는 역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법은 뭡니까? 바로 달력 체계입니다. 달력 체계를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부도의 달력 체계가 있겠죠. 역법이 뒤에 나옵니다. 부도지에서는 하늘을 사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늘을 대신한 자리다 해가지고 제왕을 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역법 체계에 대해서도 요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이러한 삿된 도를 만드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소부와 허유가 이것을 심하게 꾸짖었다. 그리고 거절하였다. 중국에 가게 되면은 묘족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이 묘족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생활 습관이 비슷한 것들이 많다 그러죠. 뭐 혹자는 고구려와 같은 계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부도지에서는 이제 묘족이 나오는데 황궁시의 후예고 살던 땅은 유인씨가 살던 땅이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묘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도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가 묘족을 쫓아버렸다. 단군왕검이 순행을 하느라고 부도를 비운 틈을 타서 공격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묘족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가 곧 구주의 땅을 그어서 이제 서쪽, 남쪽 땅을 구주라고 하는데 땅을 그었다 이렇게 나오죠. 나라를 만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나라를 만들었다. 스스로 오중에 사는 제왕이라고 칭했다. 또 무엇이 나오냐면은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부문과 명협풀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신의 계시라고 하여 이것으로 역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철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도낙서라는 게 있어요. 하도낙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거는 하도는 뭡니까? 이 복희씨가 황하에 갔더니 용마가 나왔는데 거기에 무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도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우주의 이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낙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우임금이 낙수에 갔는데 거북이가 나옵니다. 거북이가 뭐 등에 지고 나온 글이다. 낙수에서 나온 글.
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복희씨가 하도 우임금이 낙서인데 부도지에는 요라고 하는 인물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북이 등에 지고 나온 거, 그리고 명협풀, 이 명협풀은 보름달이 될 때까지는 잎이 하나씩 피고 보름달이 지나면 하나씩 떨어진다 하는 뭐 어떤 그런 풀이 있는가 봐요. 그런 풀을 보고서 이것을 신의 계시라고 해서 역법, 달력 체계를 이제 서로 만들었다. 거북이가 하늘의 뜻을 보이고 풀이 하늘의 뜻을 보이고 하늘을 이제 사칭한 거예요. 내가 하늘을 대신하는 그런 가운데 사는 중심이다. 그래서 제왕을 칭하고 천부의 이치를 패하고,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천부를 패하고 진짜 하늘은 패하고 가짜 하늘을 사칭한 거죠. 이것은 인세의 두 번째로 일어난 큰 변고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도를 행하고 있는 요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임금씨가 순행을 갔다가 이렇게 오시니까 참 큰 사고를 쳤다는 거죠. 이 요가. 그래서 유호씨를 파견시켜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대목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